나 여기까지 풀었다. 21페이지까지 풀었다. 모르는 건 못 풀었지만 아는 건 다 풀어봤다. 너 다 풀었어? 네. 너 다 풀었어? 근데 저 모르는 거 빼고 안 되겠습니다. 너는? 나 안 풀었어? 왜 그랬어? 일단은 요거 매스플에 들어가시면요 학습지 우리 맨날 기입하잖아. 얘는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기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거기 기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고 해설도 제공 같이 되니까 영상도 있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모르셨을 테니까 여기서 혹시 내가 풀었는데 너무 어렵던데요 하는 거 질문 좀 먼저 받을게요. 번호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 뒤에 거부터 시작해서. 저 23번이랑 26번이요. 23, 26? 26은 나랑 같이 풀었잖아. 서훈은 어땠어? 앞으로도 모른다 했지? 저 36, 38이요. 오케이, 일단 그 네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일단은 23번 보시면요, 지금 얘가 문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맞죠?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일 건데 x의 원소는 1, 2, 3, 4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지? y는 1, 2, 3, 4, 5까지 껴주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x에서 y로 간다 이 얘기야. 어떻게 갈 거냐, 가는 방법이 뭐냐면 x가 딱 있잖아? 그러면 그거의 양의 약수라는 y값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x의 후보군이 누구예요? 1, 2, 3, 4. 그럼 여기 x에 누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1의 양의 약수는 누구야? 1이지. 그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1이라면 y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똑같이 이번엔 x가 얼마라면? 2라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 x가 2면 양의 약수는 누구예요? 1, 2 두 개지. 그러면 2가 되는 순간 찍어주는 친구가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죠. 이거 함수니? 솔직히 함수 아니죠? 함수 아닌 거 알지? 벌써 얘는 정답이 아니겠다. 기억은 안 돼요. 맞지? 자, 니은도 보자. 사실 문제를 보는 순간 최대 공약수라 써져 있잖아. 최대 공약수는 뭘 하든지 간에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 나쁘지 않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x가 1이면 1과 4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이상하긴 하지만 1이죠. 자, x가 2라면 2와 4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라면 2가 나와요. 3과 4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3이라면 1이 나오고요. 4와 4의 최대 공약수 4. 이렇게 써져 있겠지? 이거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이거 함수야. 니은 맞아요. 자, 디귿 판단 한번 빨리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거 쓰지 않을게. 1보다 크지 않은 소수. 자, x에 1을 집어넣었어요. 1보다 크지 않은, 다른 말 작거나 같은 소수 이렇게 돼 있지. 1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있어요? 없어요? 쌤 1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소수는 얼마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소수, 합성수 그리고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1이 들어가는 순간 1보다 크지 않은 손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버리죠. 그러면 1번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라서 너도 틀린 말이야. 정답 2번. 26번의 윤주야 한번 하지 않았니? 네, 했어요. 넘어가시죠. 좋다. 30번이요? 38. 38? 네, 36, 38, 오케이. 자, 여전히 또 합성함수고요. 합성함수 정말 주의 계속 하셔야 돼요. F 들어있고 G 들어있고 갑자기 이거를 만족하는 H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내가 역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방법을 소개는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HX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너는 F는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지금은 이게 최대겠다. 얘를 쓸 거잖아. 얘가 결국에 F 속에 얼마 집어넣었다? HX를 집어넣었다 이 말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gx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fx가 x면 2x 플러스 1로 연동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너라는 x랑 너라는 x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거지. 얘가 1이면 이거 1이죠. 2면 2지. 맞아? 얘가 hx면 얘가 뭐겠어? hx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아, fhx는 2hx 플러스 1 그게 gx가 얼마야? 4x 마이너스 9야. 이렇게 써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 안서 알아듣고 있지?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고 2 이렇게 하잖아. hx 집어넣으면 hx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써줘야지 쓸 수 있겠죠? 그럼 너가 궁금했던 게 누구였어? hx였잖아.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누구로 정리하자? h로 정리하자. 2hx는 1을 이항시키면 4x-8이죠. 거짓말이야. 10이죠. 그럼 hx는 얼마예요? 2x-5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거든요. 지금 문제 풀어보니 어때요? 쉽죠? 근데 당연히 처음 하시는 입장에선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다 이 정도일 거고요. 여기 있는 양으로 다 연습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오늘도 지금 1일 과제를 드렸죠. 사실 니네들이 숙제를 좀 잘 해오는 편이라 집에 가서 시켜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냥 그게 좀 싫어서 그래. 니네 쌤비 풀 때 결국에는 시험 2-3주 전부터야 쌤비 막 그 기입이 완료되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이거를 빨리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아직 그런 위기감 같은 개념은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거 몇 문제인지 보여요? 1일 과제? 1일 과제. 요거 23문제 그렇지? 내가 원래 30문제 만들었었거든? 근데 애들이 2시간 동안 다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푸는데 안 되는 애들은 못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줄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거 풀고 가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응? 자, 38번 빨리 볼게. 똑같죠? 이번에도 누가 궁금해? 쥐가 궁금해. 그럼 이거 방금과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정도 장점이 있다고 풀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지금은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얘 몇 차예요? 1차. 얘 몇 차야? 1차. 그러니까 대입하는 게 문제가 없지. 얘가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안 생기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생겨 있었어. 그럼 내가 하던 대로 집어넣을 거 아니야. x 자리에 g 집어넣어야지 하면은 gx의 제곱 빼기 3gx 더하기 7 그게 12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아까처럼 정리할 수가 있나? h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거 굉장히 어렵죠. 물론 할 수는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난 이거 표준형으로 일단 바꾸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gx 마이너스 2분의 3 거기에 괜히 3으로 했다. 4로 하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붙어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게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풀고 있었던 게 몇 차였기 때문에 1차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gx-2는 루트 붙이고 12x-8 이렇게 써진다고요. 그래서 gx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루트 12x-8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니네가 이런 함수 배운 적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안 나온 건 맞는데 1차 함수라서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일단 우린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 상태에 따라서 저 행동조차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넘어가서 역함수 개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역함수가 그래서 중요했던 게 뭐였어? x가 y로 가는 게 함수였지. 우리 함수정의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 누가 할래? 처음이요. 서호야, 함수정의 혹시 기억나? 안 나면 용주가 해야 되겠지? 네. 응, 용주야. 함수정의 기억나? fx fy. 소윤아, 함수정의 기억나? 기억이 안 나네. 자, 모든 x가 하나의 y 값을 가지면 그게 함수야. 말을 좀 바꾸면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치역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함수야. 오케이? 역함수는 거꾸로 했을 때 함수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건 이런 거였죠. 이런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다 치자. 오케이? 얘는 함수는 맞죠? 왜냐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나오니까. 근데 얘를 역함수로서 존재하고 싶게 하면은 y가 x를 하나씩 가져야 되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 너라는 이 빨간색 y가 x를 몇 개 가져? 2개 가져.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못 알아듣죠 솔직히. 자 이거 볼게요. 봐봐. 역함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예시를 계속 들어볼게. 느낌을 잘 받아야 돼. 애초에 함수 자체가 나는 어릴 때 공부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그 약간 남자들이 구애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x가 약간 남자고 느낌이 그래 내가 y가 여자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름을 쓰는 건 참 귀찮다는데 이름이 숫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게요. 너네가 구애를 할 거야. 좀 그렇고 그냥 ABC로 할게요. 오케이?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예뻐. 오케이? 도윤이가 먼저 선택을 해버렸어. 용주야, 도윤이가 A를 선택했다고 포기할 거니? 저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 용준 포기했어요. 서우야 포기할 거니? 아니요. 그치 포기 안 하지. 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물어볼게. A에게 잘못이 있니? 없어요. 잘못 있니? 잘못 있니? 없어요.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너는 함수야 이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역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거꾸로 봤을 때도 함수면 좋겠다 이거잖아. 거꾸로 보자. A가 누구를 선택한 거야? 그 다음 누구? 서부. 안 되네. 이거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얘는 지금 함수인데 거꾸로는 안 된단 말이야.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1대1로 뭐 해야 돼요? 대응돼야 돼요. 오케이? 1대1 함수면 돼 안 돼? 얘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무도 안 골랐어. 그럼 반대로 갈 땐 얘가 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지금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나도 잘 안 보긴 하는데 연애 프로그램 가면 대충 이런 식이거든. 남자들이 한번 여자를 선택을 해서 데이트를 해. 그럼 반대로 여자들이 한번 선택을 해서 데이트를 해. 막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너네한테 선택권이 있을래? 니네가 선택을 했어. 선택 못 받으면 어떻게 있으면 돼? 슬퍼하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 맞아요? 근데 이번 반대로 얘네가 선택을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얘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얘가? 지가 선택권이 있는데 하겠죠. 맞아요? 얘도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없었던 관계잖아.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역함수 이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x 입장에서 봐보세요. 이게 x지 지금. 이게 y죠. 오케이? 만약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었어. 그러면 너라는 x가 이만큼의 y 값을 뭐 해요?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이 순간일 때, 요 순간일 때 나는 이만큼의 y를 가져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얘도 선택을 했죠. 모든 x들이 전부 다 선택을 했지. 맞아? 그럼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때 있는 요 y값, 그때 있는 요 y값, 그때 있는 요 y값, y가 x를 선택했다고 봐도 상관은 없죠. 맞아요? x가 y를 몇 개? 한 개 선택했지. y가 x를 몇 개? 한 개 선택했지. 상관없죠. 지금 저 그림 어떻게 생겨있어? 진짜 포물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겨있어. 너 마음에 든다. 이렇게 가져야지 했어. 근데 옆에 또 얘가 나도 마음에 든다고 얘를 똑같이 선택한 거야. 위치가 달라 보여서 그렇지 y값은 똑같은 값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럼 x가 y 선택하면 문제 없죠. x가 y 선택하면 문제 없지. 근데 y 입장에서는 x를 몇 개 선택하게 돼야 돼? 2개를 이거 함수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에 역함수라는 건 말이야 표현법은 얘기를 했었죠.
f라는 함수가 있었어. xy가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 맞아? y가 원래 선택당하는 친구인데 이제 y가 선택하는 걸로 바뀌게. 그러니까 요렇게 있었던 함수를 xy 자리를 뭐 하자? 바꾸자. 오케이? 바꾸면 너 역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었죠. 다만 네가 이렇게 안 보니까 좀 정리를 해놓자. 그거 역함수겠지 뭐. 오케이? 다시 원래 있었던 거 어떻게 해도 x에 대해 정리해도 함수는 그대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단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다시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안 했나? 1대1 대응만 했나? 설명 하나도 안 했나 보다. 오케이. 여기 얘기는 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었지. 역함수 존재한다. 다른 말로 거꾸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새끼 문제 있죠. 아까 거 문제 없었지. 왜 그런 차이가 생겨요? 함수가 봐봐 이어져 있다는 가정이야. 연속한다고 치면 잘 올라가고 있었어. 니네 쪽에서 이쪽이 잘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다 얘가 만약에 멈추고 갑자기 내려와. 그럼 이 이전에 있던 y값과 이후에 생기는 y값이 어떻겠어요? 겹치는 게 생기겠지. 증가를 했다가 멈췄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반대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 올라가기 시작해 갑자기. 이 부분은 겹치겠죠. 그래서 너는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겠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1대1 대응일 때 우리가 뭘 알고 있었어요? 증가 감소가 필요한 걸 알고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고요. 방금 우리 이 문제 풀었었잖아. 이 문제 풀면서 봤던 느낌들 아셔야 되는 게, 얘를 풀 때도 역함수를 활용하면 문제가 더 잘 풀려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장점들도 조금 있다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문제나 몇 개 하나 풀어볼까? 이거는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잘 들어봐. 역함수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랑 똑같겠죠. 기존에 있던 거를 거꾸로 한 그걸 거꾸로 하면 원래 거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인버스 몇 번 하면? 2번 하면? 그대로다 이 얘기야 지금.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f 인버스 닷 f 이렇게 써져 있지.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인버스 함수랑 원함수를 합성을 해버렸어.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건지 알아? 여기서 1로 간다? 이게 f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인버스를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거꾸로 간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결과가 이래. x에 도윤위를 넣었더니 fx가 얼마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fx가 a이기 때문에 f 인버스에다가 a를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저게. 그럼 f 인버스에 a 집어넣으면 도윤이 나와야 되겠지. 결국에 집어넣은 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떨어져 나오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불변이야. 오케이? 자기 자신과 그거의 인버스를 합성을 하잖아.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거잖아. 맞아? 입력한 그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무슨 함수라 그래? 항등함수 이렇게 불러죠. 그래서 너는 x라는 항등함수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활용하려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잘 안 줘. 이렇게 잘 안 주고 보통 이런 식이야. 문제를 딱 봤는데 f 합성 g x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친구가 그냥 x라는 거야. 그럼 요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봐봐. x에 집어넣어서 g를 통해 어디로 갔다가 y로 갔다가 그 y가 f에 들어가서 z로 갔을 건데 그게 똑같은 거래. 그러면 너 g는 어쩔 수밖에 없겠다. f에 대한 gx라는 친구는 f에 대한 인버스 함수일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 이 얘기야 지금. 자기랑 자기 반대 거 두 개를 뭐 하면 합성하면 그대로 나온다며. 두 개를 합성했는데 그대로 나왔잖아. 너 누구겠다? 나의 반대겠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개념을 이렇게 받아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 내용도 무슨 얘기냐면 합성에 대해서 순서 바꾸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짓인 거야.
그래서 합성할 때 순서 바꾸면 안 되는데 합성의 인버스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순서 바꾸고 인버스랑 똑같아요. 왠지 설명을 이걸로 좀 할게요. 어디 갔을까? 게임을 합시다. 현실 세상에 있어요.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현실 세상에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컴퓨터에게 입력을 시켜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게임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마인크래프트로 예시를 들게요. 기억이 안 나네. 우클릭하면은 그 파괴하는 건가? 맞아? 그 활을 들고 있어. 네가 만약에 활을 쏘려면 우클릭을 누르나? 우클릭 꾹 누르면 활이 나가나? 우클릭이 조준 아니에요? 우클릭이 조준이야? 그래서 떼면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우클릭을 할게요. 우리 반에서 그렇게 합시다. 우클릭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 네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서 우클릭을 실행을 했다 이렇게. 오케이? 우클릭이라는 입력값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조준을 하고 그렇지? 활이 당겨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귀찮다. 활 당겨진 말고 활 쏘음이라고 하자. 활을 쏜다 이렇게 할게요. 활을 쏜다. 활이 날아가요. 무조건 맞춘다 치기 지금은. 활이 날아가. 그럼 게임 속에 몬스터에게 뭘 입혀요? 데미지. 피해를 입히죠. 데미지를 입히겠죠. 맞아요? 이게 지금 합성함수인 거 알지? 얘가 첫 번째 함수 F, 얘가 두 번째 함수 G야. 얘가 왜 합성함수냐면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다가 저쪽에 뭔가를 만난 거야. 뭐 나쁜 애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걔네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할 뿐이죠. 맞아요? 네가 우클릭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상대 몬스터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지 활을 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제가 활 맞고 죽든 칼 맞고 죽든 밀어 죽든 용암에 빠지든 상관없잖아. 맞아? 아니야? 상관없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가 블라인드 처리를 딱 해버리고 결국에 우클릭했더니 피해를 입더라 요거를 보는 게 합성함수인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얘네들을 문자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너가 X 너가 뭐야? 너가 Y 너가 뭐야? 너가 Z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면 F라는 친구는 X에서 Y인 거고 G라는 친구는 Y에서 Z인 거잖아. 순서상으로 F가 먼저 되고 그 F를 다시 G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맞죠? 맞아요? X값을요 F에 집어넣어서 Y가 나오고 그 Y가 다시 Z에 가는 거잖아. 순서가 이거잖아 이거. F 먼저 G 그 다음 그치? 자리 바꾸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자리 바꾸는 거 안 된다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얘를 거꾸로 가보자. G.F의 인버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행동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 얘기죠. 그럼 Z에서 Y로 갔지. 그 다음 Y에서 X로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거꾸로 하겠다는 말 자체가 누굴 먼저 해요? Z에서 Y로 먼저 가죠. 함수로 따지면 G를 갖고 뭐 한 거야? 거꾸로 한 거지. 맞아? 순서상 누가 먼저라고? G의 인버스가 먼저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뭘 해요? F의 인버스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F의 뭐다? 인버스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순서 바꾸는 거 하면 안 돼요. 역함수는 완전히 통째로 순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뒤집은 거의 순서를 바꾸자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역함수의
자주 나오는 성질 세 가지를 일단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프 성질 빨리 얘기만 할게요. 어디 갔냐? 없네. 우리 역함수 개념 자체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너를 xy의 역할을 뭐 하자? 바꾸자 이 얘기였지. 역할을 바꾸자. 이거 근데 어디서 하지 않았니 우리? xy 자리 바꾸면 무슨 축 됐지? 야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y축.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그렇지. xy의 자리를 바꾸면 y는 x 대칭이었어. y는 잘 안 써서 y는 x 대칭이었어. 역함수를 하겠다는 말 자체가 자리 바꾸는 거니까 무슨 대칭 하겠다? y는 x 대칭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내용이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헷갈릴 건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원함수가 하나 있잖아. 맞아? 이 친구를 xy의 역할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가 a, b면요. 요렇게 요 길이가 얼마야? b죠. 맞아요? 요렇게 요 길이가 얼마야? a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 x자리에 a만큼 가면 그 결과가 b예요. 이걸 하고 싶었잖아. 맞아? 그럼 얘를 역함수로 보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y가 b라면요. 그때 가 있는 x는 a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x를 보통 이렇게 가로선으로 해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축을 고정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x, y가 있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원래 순서상 x에 따른 y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 가로에 따른 y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자리를 바꾼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y였잖아. 이렇게 하면 x로 바뀌겠죠. 맞아요? 얘네들을 갖고 90도 뭘 해버려요? 돌려버려요 그냥. 그럼 봐봐. 얘가 이게 된다는 내용 자체가 가운데 y는 x를 가지고 자리를 뭐 한 거야? 뒤집은 거랑 똑같겠죠. 그래프 그림이. 맞아? 그래야지 이 y가 뒤집혀서 이렇게 x로 오고 x는 y로 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에 따른 함수도 뒤집혀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너가 뭐다?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 a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다라는 것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할 말이 좀 더 많긴 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문제 좀 풀고 볼게요. 자, 함수 fx 너의 역함수가 이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아요. 요 조건을 가져다가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야. 특히 진짜 많이 가져야 돼. 아 근데 잠깐만. 근데 니네가 수능이 너무 쓰레기같이 바뀌어갖고 모르겠다. 아니 니네 고2, 고3까지 갈 거 아니야. 지금은 역함수를 우리 아까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 마인드가 뭘 가져야 되냐면 역함수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오케이?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원함수의 관계로만 해석을 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f가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누가 봐도 싫게 생겼잖아. 맞아?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잖아. 이게 F야. 이게 F야. 이거 역함수 못 구한다고 했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 문제 하나 풀겠다고 역함수를 막 꾸역꾸역 구해가지고 못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못 구한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수능 때는 또 미적분을 안 한단 말이지 수능에서. 그래서 좀 아쉽네. 일단은 조 빨간색 내용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생각해봐. 역함수 기준으로 x에다가 5를 x에 5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원함수에서는 그 관계가 정확히 어땠다는 거야? 반대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역함수 몇 컴마 몇 지난다는 거야? 5,3. 그렇지? x에 5 집어넣으면 3 나와요. 누구에서? 인버스 함수에서. 맞아? f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3,5 지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너는 이걸로 바꾸는 게 맞지. f에 얼마 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게 5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xy 자리를 바꾸자. 진짜 당연한 얘기라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위에 너 f 함수 알아 몰라? 알죠? 집어넣자. 3a-1이 5다. 넘기면 3a가 6이고 a가 2겠죠. 따라서 fx가 2x-1이다. 여기까지 써지겠네요. 맞아요? 우리 요 말을 정확히 이렇게 봐야 되죠. y는 2x-1이다. 이게 지금 원함수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갖고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죠. 맞아요? 이 원함수를 어떻게 바꾸면? 역함수로 바꾸면 자리부터 바꿔. 나는 자리부터 바꾼다. 이게 역함수야. 끝.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xy 자리 바꿨잖아. 역함수잖아.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 뭐라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네? y는으로 정리된 거 물어본 거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2y라는 거는 x 플러스 1 다시 y라는 거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세요? 이거 근데 학교 쌤이랑 내가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쌤들이 보통 사실 나도 이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내 맘대로 이딴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야 이렇게 배웠나? 내가 정확히 재수학원에 갔는데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를 역함수하는 게 목표잖아. 목표. 맞아? 얘를 이렇게 두기만 하면 역함수라는 목표에 이미 도달한 거야. 거기까지 오케이? 깔끔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잖아. 필요하면 정리하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얘를 보통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냐면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라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론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정리 먼저 하고 바꾸냐 바꾸고 정리하냐 이 차이거든. 근데 나는 그냥 바꾸고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결국에 B라는 친구는 얼마다? 2분의 1. C라는 친구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A가 2고요. B가 2분의 1, C가 2분의 1이니까 쟤네들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이거 좀 어렵겠다. 이거 같이 풀어줘야 되겠다. 자, 같이 봅시다. 1대1 대응인 함수야. 원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대요. F5에서 F1을 뺐는데 그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3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 얘네들이 이제 약간 경우의 수 개념도 좀 섞여 있거든요. F5에서 F1을 뺐을 때 3이 나온대. 그럼 그 3이 나온다는 얘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 F5가 얼마일까? 모르죠. F2가 얼마일까? 모르죠. 대신에 그건 확정이야. 너네들이란 Y값은요 무슨 짓을 해도 1부터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중에 하나겠지. 맞아? 그러면 1부터 5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그게 3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야 그러면 1, 5 이런 거 빼면은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 3이 나오려면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 1, 4거나 2, 5거나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빨간색이 나와주려면요 이게 4 빼기 1이거나 또는 5 빼기 2여야 돼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걸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거든. 첫 번째 F에다가 얼마 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1이고 그 다음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얼마다? 4다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뭘 원했어요? F랑 F 인버스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봅시다. X 기준으로 Y 기준으로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어. 맞아?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2는 1로 가는 거 확정. 그 다음에 5도 4로 가는 거 확정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1대1 대응함수. 잘 들어야 돼. 원함수 역도 똑같다. 2가 1로 갔지?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죠. 역함수 1이 2로 가지. 원함수도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아, 내 색깔 다르게 할게. 얘는 이제 추론한 거야. 같은 맥락이야. 5가 4로 갔죠. 4는 어디로 간다? 5로 간다. 4는 어디로 간다? 5로 간다. 아, 이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저렇게 가야 되었어요? 이렇게 가야만 하죠. 그럼 정말 되는지 확인해봐. 봐봐. F는요 1이 2로 간다. F 인버스는요 1이 2로 간다. F는 2가 1로 간다. F 인버스는 2가 1로 가죠. F는 3이 3으로 가고요. F 인버스도 3이 3으로 가죠. F4는 5로 가고요. F 인버스 4도 5로 가고 F5는 4로 F 인버스 5도 4로 가죠. 정확히 똑같지?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요렇게 함수가 한 개가 생길 거야. 여기서 한 개가 가능하다. 끊고 두 번째 거 봅시다.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그게 2고 F에다가 5를 넣었을 때 그게 5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써요. 이제 X, Y 1, 2, 3, 4, 5 1, 2, 3, 4, 5 이건데 아까보다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 맞아요? 여기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갔지? 이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함수랑 역함수가 같으면 얘가 이렇게 한번 꼬여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도 따라가줘야 되지. 내가 너 선택했어? 그럼 얘도 반드시 다른 친구 선택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넣기 때문에 역함수를 봐도 문제는 아직 없죠. 그럼 나머지 세 녀석만 처신 잘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고민을 해봅시다. 1, 3, 4가 그대로 가는 경우 괜찮죠. 맞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세 개 중에 두 개씩끼리는 꼬여도 상관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꼬여도 상관없지 않아? 나 집중해봐. 이거 어려워서 그래. 꼬여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쏘거나 딱 지들끼리 짝지어서 꼬우면 상관없죠. 그럼 세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상황이 되는 거야? 꼬일 사람 두 개를 뽑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 안에서 케이스를 굳이 나누자면 케이스 1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경우 하나 있겠지. 1은 1에게, 2는 2에게, 3은 3에게, 4는 4에게, 5는 5에게 가는 그런 케이스 있겠지. 그런 케이스 몇 개? 한 개. 맞아? 두 번째로 케이스 2가 뭐가 돼요? 세 개 중에 몇 개 꼬이자? 두 개가 꼬이자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 중 두 개 꼬기. 세 개 중 두 개 꼬는 거 어떻게 하면 돼? 3C2 이렇게 하면 되죠. 32개. 3C가 몇 개예요? 3이지? 여기서 결론적 몇 개? 3개 이렇게 나오지? 합쳐서 몇 개? 4개 나오죠? 결국에 여기서 몇 개? 하나. 여기서 몇 개? 4개. 다 합치면 몇 개?
5개 끝.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난이도 높은 거 인정할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처음 하실 때. 얘가 이렇게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나오려면 니네 학교 기준에서는 9번 이상에서 나온 게 맞아. 오케이? 9번 이상에서 딱 나와주면 경우생으로 좀 헷갈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난이도 더 높이려면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처음이라서 니네가 근데 이게 교과서권에서 어쩔 수 없이 넣었거든요. 니네 교과서 있기는 해.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역함수 넣나? 오늘 좀 이따 마지막 23번 문제 하나가 역함수거든요. 일단 그 정도만 푸시면은 내가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 친구 뭐라 그랬냐면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친구에게 5를 집어넣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5에게 들어가서 2가 나왔다가 그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5가 나오죠. 애초에 인버스랑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결론이 뭐다? 5다. 그냥 이 정도 얘기입니다. 나머지 얘기 전부 다 똑같은 거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47번 볼게요.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f라고 두겠대요. 그 다음에 f는 이런 상황을 따라갈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g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f랑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f랑 g를 합성했더니 무슨 함수? 항등함수. 결국에 g라는 친구는 f의 인버스랑 똑같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물어본 친구가 누군지 고민을 해보세요. 너의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너를 A라고 두고 너의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뭐라 두자? B라고 한번 둘게. 오케이? 그러면 요 숫자를 바꿔서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얘를 바꿔서 F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0이 나올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친구 기준으로 얘가 0이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죠. 근데 그런 x 있어 없어? 없지. 너는 안 됩니다. 위에 거에선. 알아듣고 있죠? 그럼 밑에 있는 너가 0이 나온다는 건 x가 얼마라는 거야? 3이면 되겠죠. 맞아. x가 3이면 0이 나오고 실제로 3일 때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생각해보니까 이때의 a는 얼마겠다? 3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아요. FB가 3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널 기준으로 얼마 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너가 3이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3 나와야겠지. 2분의 3은 없잖아, 그렇지? 위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1 집어넣는 게 맞는 얘기겠구나. 여기서의 B는 얼마겠다? 1이겠다. 문제는 A 더하기 B니까 정답 4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내용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갈게. 얘도 또 난이도 높아서 다 풀어는 줘야 되겠네. 자, 함수 y는 3x 플러스 2 절대값 x 너의 역함수를 찾아와 이랬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너를 가져다 y는으로 먼저 쓰고 쪼갤 거야. 왜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쪼개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라면 그냥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전체 합치면 몇 x 돼요? 5x 되겠지. 그래서 양수라면 5x일 거다. 누가? x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이번에 또 바꿔봅시다. 너가 음수라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x랑 널 계산하는 거니까 x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질 거야. 너를 기준으로 잠깐만, 어차피 절대값을 살려서 가네요. 일단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너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냐? x, y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x가 5y다. 정리하면 y는 얼마다? 5분의 1 x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역함수 시작인 거야. 똑같아요. 이 친구 x, y 자리로 바꾸면 x는 y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 친구 얼마야? y는 x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 역함수 f 인버스라는 친구는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5분의 1 x거나 아니면 x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나와주는 걸 찾는 게 차라리 편할 거거든요.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번, 2번, 3번은 뭔 짓거리를 해도 분모 5가 나올 수 있니? 말도 안 되죠. 그럼 할 거면 누구 중에 하나 찍는 게 맞아? 4, 5번 중에 하나여야 되겠지. 둘 다 5는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나온다면, 부호 바꿔서 나온다면 이 생각할 거잖아. 여기서 무슨 생각해요? 그대로 나온다면, 부호 바꿔서 나온다면 이렇게 할 거지. 그대로 나오면 5분의 1x 되죠. 부호 바꿔서 나오면 x 이렇게 되겠지. 얘는 문제가 없고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정답 몇 번이겠어? 4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게요 왜 이렇게 굳이 하냐면 얘를 가져다 만약에 쌤이 xy 자리 바꾸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x는 쓰지마 이렇게 둬야지. 네가 했어. y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y는 정리돼? 안 되지. 맞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y는 이라고 정리가 안 되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지는 않았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절대값 만났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자? 무조건 케이스 나누는 거야. 절대값 생각도 이렇게 쪼개지는 않아서. 오케이? 48번 했고요. 이거 언급만 할게. 니네가 풀어야 돼. 이거는 F가 있는데 절대값도 있어서 싫고 K까지 있어 잘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역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줬대요. 이거 원함수 자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F-1을 -하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얘 때문에 K가 완벽히 정해지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F-4는 F4는 -1인 걸 아니까 이 친구 자체가 -1인 건 맞죠? 그래서 F 인버스에 마일 집어넣자 이 얘기잖아. 그럼 네가 여기서 F 정해져 있으면 좀 해보면 답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서 해보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쌤 어림없이 안 풀리던데 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똑같은 얘기니까 안 할게요. 너무 쉽고요. 52번 한번 봅시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의 다음 그림이 이렇게 똑같다 그래서 써고 있어요. f 인버스 b 좀 찾아주세요 이랬지.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f 인버스 b가 궁금하대. 얘가 f잖아. 맞아? 그럼 얘를 인버스로 바로 보려면 y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얘를 x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얘를 그림을 그리는 건 잘 못하시잖아요. 그림도 못 그리실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f 인버스에 b가 집어넣어졌을 때 나오는 값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둘게. f 인버스 빨간색 말고 f 인버스 b를 k라고 둡시다. 모르니까. 오케이? 널 k라고 친다면 f에 k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b가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y 값이 b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b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잘 봐야 돼. 여기 쭉 올라가서 얘랑 만나는 거 있지. y는 x랑 만나는 요 y 값이 무슨 값이겠어요? b겠죠. 알아듣니 내 말을? 여기가 b라고. 아무렇잖아 유자. 너가 a면 너가 a고 너가 b면 너가 b고 너가 c면 너가 c고 너가 d면 너가 d고 너가 e면 너가 e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너가 b니까 너가 b야. b라는 y 값이 나오는 f를 보라 그랬죠. 그럼 f는 누구? 이 위에 있는 이 친구 아니야? 그래서 얘가 b가 언제 나오는지 관찰을 해보면 쭉 그랬더니 언제 나와요? a일 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a예요. 이거 지금 내가 처음이니까 헷갈릴까봐 막 말로 설명하고 한 건데 니네 얘 보면 뭐 하는데? y 값이 b라고? 끝. 그냥 이런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53번 지금 풀어보세요. F를 몇 번 합성했어? 2번 합성했어.
풀이 방법 감 안 오면 제가 안돼 둘 중에 하나 니네 병신 저는가 풀이 방법 두 개 둘 중에 하나 써주고 해줄게. 잘 봐봐. 아깝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F 합성 F 전체 인버스가 C를 넣었을 때 그걸 K라고 두자. 이게 문제가 물어본 거야. 그럼 너는 F 합성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하는 게 F 인버스를 전부 분배해버리고 거기다가 C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맞아? 그래서 그 친구를 기준으로 다시 얘를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F 인버스 C는 뭐 이런 개념이 있긴 할 건데 일단 결론은 똑같아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아깝다. 답이 나와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나오니 안 나오니? 저 D. 넌 D 나왔어? 네. 용주는 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해야 돼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 나왔어? 저 B요. 너는? B요. 정답은 A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가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합성돼 있는데 합성 전체 인버스가 껴있으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단 이걸 아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이거 알지? F 합성 H 가 그게 G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다가 H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안쪽에 들어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 그걸 보기가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서 괜찮다 보거든요. H를 두고요. 사실 이 항의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양쪽에 뭘 하는 거냐면 여기 똑같이 있었잖아. 얘도 똑같이 있었잖아. 여기다가 너를 추가하면 어때? 이렇게 추가를 하면 H는 그대로인데 얘가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항등함수 이렇게 되지. 맞아? 아까 배운 거 기억나니? 기억나 안 나? 솔직히 좀 까먹긴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 X에서 Y로 보내요. F지 이게. Y에서 X로 보내요. F 인버스지 이게. 근데 F로 갔다가 F 인버스로 온다는 건 갔던 거 돌아온다는 거잖아. 항등함수 이 얘기죠. 1 집어넣으면 어디 갔다가 찍고 돌아와서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된다는 말 자체가 H 집어넣으면 그냥 H로 툭 튀어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사실상 쓸모가 그닥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보니?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오케이? 얘는 의미가 있냐? 없다? 사실 진짜 의미가 없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H 속에 F 인버스랑 F를 집어넣잖아?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이거 그냥 HX랑 같은 말이지. 이 새끼가 의미가 없는 소리잖아. 맞아? 똑같이 반대로 이번엔 F 인버스랑 F가 있고 그 안에 H를 넣었어. HX 이렇게 넣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누구랑 똑같냐? 그냥 HX랑 똑같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아요? 야 그러면 여기 안에 HX 들어가면 여기 HX일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의미가 없는 소리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니네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라진다고 보면 돼. 그럼 요거는 사라져서 h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냥 f 인버스 g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과정이 이래요.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때겠냐면 f를 넘겨. f를 넘기면 니네 이항시킬 때 넘기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f 넘기면 f 인버스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중요한 거 합성해서 순서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순서 중요했죠. 맞아요? 앞쪽에 있었지. 넘어가도 앞쪽에 있어야 돼. 그냥 그것만 지키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얘를 보면 문제 조금 더 편한 게 이런 거야. 너 내가 아까 뭐라 설정했을 일단 f 전체에 인버스에 c를 넣은 걸 내가 k라고 둘게 이렇게 했죠. 맞아요? 얘가 x만 두고 가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웃긴 거 보여줄까? f 인버스 x랑 fx랑 똑같을 리가 없지. 다시 f 인버스 x랑 fx를 뒀어요. 맞아, x자. f 인버스랑 fx를 이렇게 뒀어요. 이거 항등함수니까 얘인 거 인정하죠? 맞아요? 방금 배운 이 내용을 적용을 좀 시켜볼까? 이항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까? 여기 있는 인버스를 뭐 할 수 있어요? 이항시킬 수 있지. 맞아? 그럼 얘가 fx라고 써줄 거고 얘 이항되면 뭐예요? f 어디에? 앞쪽에 f 뒤에 누구 있었어? X. 당연하죠. 근데 얘가 당연하면 얘도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해보. 근데 이거는 사실 막 정립된 개념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라서 해보시고요. 이렇게 있었어. 응?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요 전체의 인버스니까 전체를 넘기면 뭐가 돼요? C만 남지 안쪽에. 왼쪽이 C만 남고 전체 넘기면 F 합성 F K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뭐란 얘기였어 아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해드린 거였고요. 판단을 하다 보면 헷갈렸을 건데 이런 거야. 네가 잘 들어. K를 집어넣어서 FK를 찾고 FK를 찾아서 FFK를 찾는 건 못하잖아 지금. K가 뭔지 모르니까. 반대로 가야 되겠지. Y값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안에 또 담은 게 어떤 F의 결과가 뭐다? C래. 맞아요 도현씨? 네. F의 결과가 뭐라고? C라고. 그럼 여기 C가 너니까 이 C라는 결과가 나오는 X는 얼마예요? B죠. 맞아요? 그럼 B에서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지. 네. 아, 그러니까 얘를 가능하게 하는 정확히 디테일하게 봅시다. C 속에 F 안에 FK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맞아? 용주야, 네가 찾은 건 이거야. 얘가 B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알아듣지? 됐어요. 아니야, 못 알아듣었어. 잘 들어. 서호야. Y값이 C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 응? Y값이 C면 좋겠다. 쌤, 한 가지 위로 아 여기가 이거는 멍청이 같고. A, B, C야. 아 Y값이 C면 좋겠다 하고 보니까 얼마를 넣으면? B를 넣으면 C가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너에 있는 너 덩어리 자체가 B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는 말 자체가 B라는 결론이 나오는 FK를 찾으세요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Y값이 뭐면 좋겠다 이제? B면 좋겠네요. 저는 B가 여기 있잖아. 언제 나와요? 언제? 예. A일 때 나오죠. 그래서 K가 얼마겠다? K가 A겠다. 답은 1번이겠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노드로 풀어. 근데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걸 막 그러니까 함수 못하는 애들이 이번에 갑자기 또 짜증나네.
그 친구를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고2 친구가 한 명 있어. 이번 고2 시험이 진짜 개 쉬웠어요. 정확히 맞으면 80점까지 진짜 금방 맞는 시험이었어. 이번에 3등급 받은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점수가 56점이거든? 야, 56점에 3등급이 왜 나오는 거야? 니네로 따지면은 56점에 그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랑 말이 안 통하겠다. 그러니까 걔네 3등급이라는 거는 정규에서 그래도 한 90등 안쪽에 들었다는 얘기야. 어떻게 56점이 90등 안쪽에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난이도도 그런데 56점 맞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친구가 3등급이 나온 게 말이 안 되거든? 이런 걸 또 틀려왔어요. 이게 점수 보니 들어보니까 쌤 저 3번 틀렸고요. 이런 거 하나 틀렸어. 함수를 그냥 진짜 못하세요 잘. 그래서 질문쌤 있잖아. 니네 근데 질문쌤 자주 안 봐서 모르지? 네. 본 적 있어? 그 귀찮고 어. 그 머리 좀 짧고. 네. 본 적은 있구나. 질문쌤이 그 친구한테 너 이거 틀려오면은 손바닥 맞자. 손바닥 20대 맞자. 자로. 이 새끼 틀려왔어. 걔네 그거 맞췄잖아? 잘못했으면 2등급 들어갈 뻔했어. 이 씨발 말이 안 돼. 근데 이거 지금 충격받아서 어제 어쨌든 그래서 질문쌤이 어제 걔한테 굳은 살 좀 만들어 오라고 덜 아프게 맞으려면 얘기하긴 했는데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풀어버릇을 해야 이게 암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네? 이제 이걸로 바꿀 필요도 있어 없어 사실 이제? 없어. 머리에 보이잖아. y 값이 c가 되면 좋겠다는 거구나. 그럼 뭐 하면 돼? c가 여기 있네, 여기가 c네, 이거 나오는 너구나. 그렇지? 그럼 그게 나오려면 다시 여기 있네, 이거 나오는 거 여기구나. 정답 A 이렇게 치고 끝나는 거라고요. 그럼 머릿속에서 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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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는 건데 못 풀면 안 돼요. 이제 연습 좀 해놔야 돼. 야, 나머지 거 연습 꼭 하시고요. 유리함수까지 나가긴 좀 그렇지 않나? 좀 빠르죠 진도 우리. 너무 빨라요. 근데 너무 요즘 진도만 나가네. 네, 이거 할 거예요.